마을의 현대미술관이 방금 도난당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예술가 플로이드 비의 귀중한 그림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어요. 박물관 관리자는 프레스필드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미술관에 도착하자마자 전날 밤의 보안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그림을 응시하는 수상한 사람 3명을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재킷을 입은 첫 번째 사람이 미술관 정문을 통해 들어섰습니다. 보안 카메라에는 마치 그림을 측정한 것처럼 여러 각도에서 그림을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두 번째 사람은 빨간 모자를 쓰고 옆 출구를 통해 박물관을 나갔는데 이는 매우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 마스크를 쓴 사람은 박물관의 천장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보안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요. 영상을 살펴보세요. 도둑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려고 몇 시간을 보냈어요. 그 후로는 더 이상 영상이 없으니 아마도 귀중한 그림을 들고 박물관을 빠져나갔는데 성공했다는 뜻이겠죠. 사만다와 조아나는 블루리지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 갇혔습니다. 한 보안 요원이 두 사람을 수상하게 여기고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하는 동안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어요. 두 여성을 살펴보세요. 누가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마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아마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조아나는 분명히 셔츠 안에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정말 임신했다면 우대 라인을 이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땀을 얼마나 흘리고 있는지 보세요. 들킬까봐 긴장한 거죠. 샤론 형사의 사무실에 고급 주택가에서 발생한 일련의 미스터리한 침입 사건을 조사하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각 범죄 현장마다 강도는 근처 벽의 낙서로 closer라는 단어를 남겼어요. 가장 먼저 강도를 당한 곳은 무어 부인의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다음 목표는 마을 도서관이었어요. 일주일 후 도둑은 멋진 사무실 건물, 슈퍼마켓, 레스토랑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샤론 형사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곧 침입의 패턴이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다음 침입이 어디일지 예측할 수 있었죠. 무슨 일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도둑이 꽤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도둑이 침입한 각 장소의 첫 글자들을 모으면 클로저가 돼요.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장소가 식당이었기 때문에 다음 장소는 C로 시작해서 주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동네 커뮤니티 센터일 가능성이 높아요. 동쪽 계곡에는 피에트라로 알려진 아름다운 옛 왕국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소중한 상징물 중 하나는 도시의 축제 기간 동안 항상 전시되는 귀중한 보석인데요. 올해 마지막 축제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의 보석이 사라진 거예요. 왕은 고대 유물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화가 났어요. 그는 곧 왕국의 공식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누가 보석을 훔쳤는지 알아내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범인은 왕국 전체 앞에서 도난에 대한 책임을 져했어요.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사관은 용의자를 4명으로 좁혔습니다. 아멜리아는 음유 시인의 발표가 끝난 후 이상한 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벤자민이 보석을 집어 캐롤에게 건네주는 것을 봤다고요. 하지만 벤은 축제 기간 동안 가판대 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석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캐롤은 보석 근처에 간 적은 있지만 가까이서 감탄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캐롤이 보석을 들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봤지만 보석을 가져가는 건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이 누구인지 수월하게 알아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캐롤이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가방을 확대하면 뭔가 뾰족한 것이 보이는데요. 정말 보석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젯밤 마을의 유일한 DVD 대여점이 강도로 당했어요. 가게 주인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범죄를 신고했습니다. 형사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처럼 스트리밍 채널이 많은데 왜 DVD를 훔칠까요?
형사는 보안 카메라의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3명의 주요 용의자를 확인했습니다. 사라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DVD 플레이어를 소유하고 있었고 옛날 방식으로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장에서 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은퇴한 영화 감독인 알렉스는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가 마트에 가는 거였어요. 그는 전날 가게에 들어온 10대 남자아이를 제외하고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10대에 불과했고 혼자서 몇 시간 동안 매장에 머물렀어요. 그는 학교 과제를 위해 조사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맹세했어요.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겠나요? 데이비드였어요. 보안 카메라 영상에 그가 매장 내 R등급 구역에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가게 주인이 DVD를 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훔친 게 분명해요. 고대 이집트 유물만 전시하는 오래된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인류학과 학생인 수자는 전시된 예술품을 연구하기 위해 박물관에 갔어요. 수자는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장신구로 가득 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눈에 띄면 모든 세부 사항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미지를 보고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귀걸이를 보세요. 완전히 가짜예요. 게다가 작은 가격표도 붙여있죠? 원래 귀걸이는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수자는 박물관 관리자에게 범죄를 신고했습니다. 관리자는 즉시 박물관 보안팀에 알리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수자는 초기 용의자 명단에 올랐지만 박물관의 보안 영상을 확인한 후 풀려났습니다. 박물관 보안팀은 박물관 경비원 1명, 박물관의 고고학 학생 1명, 방문객 1명 등 3명의 주요 용의자를 확인했습니다. 방문객은 잠깐 들렀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귀걸이를 본 적이 있는데 꽤 유물다운 원래 귀걸이의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지난 며칠 동안 이상한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고요. 그리고 학생은 수업 시간에 그 귀걸이에 대해 공부했지만 도난당하기 전에는 볼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물관 보안요원이 범인을 찾았어요. 범인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방문자였습니다. 보안요원이 용의자를 조사하러 갔을 때 원래 귀걸이가 가짜 귀걸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진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건 그가 귀걸이로 바꾼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마야는 마을의 고급 갤러리에서 의뢰한 최신 작품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꺼졌고 밤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겨졌어요. 스튜디오 문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 순간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마야는 기절했다가 깨어났고 금속 문만 있는 작은 방에서 눈을 떴어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마야는 문 옆에 비밀번호를 묻는 빨간색 표시가 있는 작은 장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치 아래는 1, 2, 3, 4, 5, 6, 7, 8 라는 힌트가 적힌 종이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여러 번 소리내어 읽더니 마침내 암호가 뭔지 알아냈어요. 그녀가 기기에 입력한 비밀번호가 뭔지 짐작할 수 있나요? 작동 방식은 이랬습니다. 마야는 숫자 2를 1번, 숫자 4를 3번, 숫자 6을 5번, 숫자 8을 7번 입력했어요. 소리내어 읽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습니다. 휴,